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장이 마감이 됐고요. 10% 정도 급등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흔들림을 완벽하게 막았죠. 막고 위쪽으로 더 올라온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뭐 한간에는 뭐 S그룹이 뭐 HLB 그룹을 인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의견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코스피 이전 건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요건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 중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자, 이게 이제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리버캄넬리주맙의 FDA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목요일장에서 흔들었던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알게 모르게 이런 건의 재료도 작용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니까 어제죠. 목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네, 월요일의 흔들림은 물론 이걸 우리가 잘 카바를 했죠. 카바를 했습니다만은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장중에도 이제 언급을 좀 일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HLB를 팔자는 게 절대 아니죠. 네,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제대로 미리 알고 있다가 이런 재료가 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잘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박주는 영상 말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HLB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쪽의 대박주를 또 우리가 먼저 하시고 이쪽은 그냥 보유하고 가셔도 되죠. 그죠? HLB 같은 경우는 자, 이 대박주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네. 그거 중에 그 지난번에 그 HLB 뭐 극건과 관련해서 재료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극건과 관련해서요. 이데일리에서 또 하나 재료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데일리의 유료 기사 잘 아시죠? 결국 이제 승인이 허가가 완전히 떨어진 것이다. 뭐 그런 류의 이데일리 팜 기사가 있어서 그 다음에 흔들었다가 그 다음에 그냥 더 치고 나갔죠. 자, 이런 재료가 나왔던 것이 이제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근데 이 이데일리에서 다시 한번 기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3년 내 매출 3조 턴어라운드 자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매출이 한 3조 되고 또 매출이 한 2조 5천억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2조 5천억으로 봐도 뭐 2조 정도 3년 내에 달성이 가능하다. 네, 그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매출이 영업이익이 1조. 그죠? 삼성바이오가 50억이었잖아요. 시총이 분석할 때. 그러니까 2조면은 100억 가야지.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합병 전에 뭐 매출이 한 8천억, 그죠? 네, 예전 규모로 보면. 근데 2조 정도의 HLB니까 한 세 더블 정도, 셀트리온 시총의 세 더블 정도는 가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러면 한 90억, 100억. 우리가 그렇게 해서 대개 100억은 시총이 가는 것이고, 뭐 중국 캄넬리주마카 합치면 뭐 150억 정도, 뭐 이 정도의 시총도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매출을 확인해주는 이데일리 기사가 나와서 일단 반갑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 해명에 주가 반등했다. 요거는 회사 공지사항을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요, 요건의 재료보다도 제가 볼 때는 요거 제가 장중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 중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마이크 갤러거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이 바이오 안보 법안을 발의를 했다. 바이오 안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중국 바이오를 누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바이오는 지금 리보캄넬리주맙 중국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이 지금
HLB의 리버캄네리주맙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따라서 좀 영향이 월요일장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게 1단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건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거뿐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미국 바이오 안보 법안, 그죠? 네, 요것도 영향을 좀 주었다. 근데 요거는 1단계적으로 잘 캐치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뭐 이런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트럼프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고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정책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당선이나 공화당 뭐 이쪽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이든 체제 하에 미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5월 달에 승인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중국에 관련된 건이 일단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재료 나올 때는 그런 건을 생각하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삼성이 금년에 엄청난 M&A를 하는데 여러분 그 M&A를 하는 와중에 가장 지금 현재 중점을 두는 게 바이오예요. 바이오와 AI와 로봇으로 돼 있지만은 바이오 쪽을 최우선 순위로 거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 승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HLB 그룹 같은 경우도 삼성그룹에서 넘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삼성 바이오를 갖고 있지만 이건 사실 제조업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청업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권과 관련된 엄청난 모멘텀, 글로벌 3상 진입할 적응증이 한 8, 9개 되는 HLB를 삼성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말이죠. 지금 HLB는 여러분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진양건 회장이 9.6%만 갖고 있어. 나머지 90%는 무주 공산이란 말이야. 이게 이런 거 인수하기가 아주 식은죽 먹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지분 비율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지분 비율이 작으니까. 그러면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HLB 그룹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HLB 그룹 산하 계열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예. 이거 통째로 이거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게 안 되면 뭐 개별 기업별로 공략을 해서 개별 기업을 M&A 할 수도 있고. 자, 이게 하나의 그 주가가 더 크게 가기 위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직 팩트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죠? 팩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꿈을 가져갈 수 있어. 제가 시총 100조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이게 결국 꿈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것까지 터지면은 HLB는 엄청나죠. 시세가 뭐 시총 100조, 150조 더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2의 에코프로가 결국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HLB가 분명히 제2의 HLB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결국 이제 15배 터졌던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쇼카바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매 잔고가 지금 1월 25일 기준으로 HLB가 몇 주냐면 473만 주야. 근데 이게 여러분 예전부터 제가 그 공매 금지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950만 주 정도에서 473만 주로 쇼커버링이 절반 토막 정도 공매 잔고가 줄어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더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만큼 남아서 이 건이 결국 주가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 세력 이제 상환을 하면서 이른바 그 속된 말로 개털됐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 공매 잔고가 감소하면서. 그죠? 요게 또 이제 여러분 공매 잔고가 감소해 버리면은 공매 그 싹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싹까지도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 거래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냥 우리가 절차상으로 보면 3월 정도에 아마 코스피를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회장이 지금 현재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LNF 경우를 봤잖아요. LNF 같은 경우 어땠어요? 결국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주가도 어려워지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엄청 내렸기 때문에. 그죠? 근데 HLB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서 잘못하면은 어때요? 코스피 50 종목으로 해서 특례 편입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진 회장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패시브 자금이 일단 유입이 돼야 되는데 공매도는 지금 현재 금지가 돼 있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야 이전할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시기를 잘 봐야 되지 않겠나? 그걸 지금 현재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얘네들을 반격할 수 있는 카드로 코스피 이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이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불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가장 공매도 세력들을 괴멸시키기 좋을 때 이전 상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고 계열사들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계열사들 주가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과거에 텐베거 HLB가 낼 때 얘네들도 텐베거 낸 종목들이 꽤 있어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때 텐베거 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은 텐베거를 못 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G2 BNT예요. 그때 당시에 HLB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텐베거가 안 난 것으로 2019년도 차트를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부터 HLB 그룹에 있었던 것들은 다 같이 따라왔다는 거죠. HLB를. 그러나 HLB는 대장이야. 대장주는 일단 예외 없이 그냥 텐베거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주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못 가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HLB는 총대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여하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난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이상한 재료, 갑작스러운 재료가 갑자기 툭툭 불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상당히 당황하고 이런 때에 저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런 때 흔들리면서 털릴 수도 있고 또 일부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팔게 되면 또 그건 낭패고 이런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재료가 갑자기 등장하거든. 공견들이 그리고 갑작스러운 매매를 하면서 내리꽂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해서 그 다음 수순을 우리가 정확히 그리고 그 당시의 수순을 정확히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저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시간 문자도 받으셔야 돼요. 당장 매매, 그때 당시 매매는 안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HLB라고 문자 많이 주셔서 미리 그 준비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딱 그 허리춤에 차고 계셔야 됩니다. 문자를 꼭 주시고요. HLB라고. 그리고 여하튼 제가 영상 찍는데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좋은 영상 자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대박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내시는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박주는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가 주면서 잡주면서 그 무상 퍼센테이지만 높여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네,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네,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자본금하고 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렇게 돼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시원찮을 때 이제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잉여금이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풀을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0,000원 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수도 한 1,000만 주 내지 3,0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 내지 3더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내지 3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 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빨간 선이 외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는 거죠. 네. 요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주봉상으로 봤고요.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000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000%에서 15,000%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ROE도 한 12 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퍼 배수가요, 여러분 2 내지 5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죠. 한 주당 자산 가치도 3 내지 7만 원 근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로 보면은 0.2 내지 0.5배수 범위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1배수까지는 못 돼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블 내지 3더블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죠. 예. 자, 요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 해 가지고요.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이익률 ROE 좋고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배수 PBR 배수 봤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 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면 500%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종목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해보실 분들, 네, 이런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전화번호 남겼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물론 이제 100% 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